우리 몸의 중심을 단단히 받치고 있는 기둥, 바로 척추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이 정교하고도 복잡한 시스템, 척추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평소에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자세가 허리에 제일 안 좋을까 하고요. 아마 정답 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냥 서 있을 때보다 앉아서 허리를 숙인 자세가 디스크에 주는 압박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아니,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부담이 크다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본 구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건강 원리까지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척추는요, 그냥 반듯한 막대기가 아니에요. 아주 절묘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척추의 핵심 기능하고 연결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땐 이렇게 C자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이게 1차 구비. 그러다 태어나서 아기가 고개를 들고 또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목이랑 허리에 반대 방향으로 구비가 생기면서 비로소 S자 곡선이 완성되는 거죠. 이 S자 곡선이 정말 기가 막힌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생기는 충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흡수해주는 거죠. 그럼 이 멋진 S자 기둥은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핵심 부품은 바로 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척추 사이 원반,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뼈랑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자동차로 치면 충격 흡수 장치, 바로 서스펜션 같은 거죠. 이 디스크를 딱 잘라보면요. 가운데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속질액이 들어있고요. 겉에는 이걸 보호하려고 양파 껍질처럼 질긴 섬유태가 여러 겹으로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정말 정교하죠? 자, 구조를 봤으니 이제 움직임을 봐야겠죠? 척추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과 신호를 주고받는지 한번 볼게요. 척추가 얼마나 유연하냐면요. 뼈 마디 하나하나가 무려 6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고, 옆으로 구부리고, 비틀고, 이 모든 게 가능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섬세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다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대라는 밧줄이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척추 앞쪽 인대는 엄청 넓고 튼튼해서 우리가 뒤로 확 젖혀지는 걸 막아주고요. 반면에 뒤쪽 인대는 좀 좁고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숙일 때 디스크가 약한 뒤쪽으로 밀려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아, 디스크 탈출이 왜 주로 뒤로 생기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 표를 보시면 척추신경이 우리 몸 구석구석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목뼈 5번 신경 C5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나 팔 바깥쪽에 저릿저릿할 수 있고요. 또 허리 3번 L4 신경이 눌리면 무릎 반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어떤 특정 부위에 이상 신호가 오면 혹시 척추의 이 부분 문제일까? 하고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척추의 완벽한 시스템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이 정교한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척추 변형이 찾아옵니다. 가장 흔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뒤구분증, 우리가 흔히 구분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등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거죠. 특히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분들 정말 남일 같지 않으실 거예요. 이 자세가 왜 안 좋냐면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척추뼈 앞쪽, 그러니까 디스크의 앞부분에 압력이 엄청나게 쏠리게 됩니다. 이게 계속되면 디스크가 찌그러지고 결국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반대입니다. 앞구분증. 허리가 S라인을 넘어서 C자처럼 과하게 쏙 들어간 상태인데요. 흔히 오리공동이라고 부르는 자세가 바로 이거죠. 이건 보통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척추뼈의 뒤쪽 부분끼리 계속 부딪히면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허리 뒤쪽이 뻐근한 분들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앞서 본 두 가지는 척추를 옆에서 봤을 때의 문제였죠.
그런데 이 옆구분증은 말 그대로 척추를 앞에서 봤을 때 옆으로 C자나 S자로 휘어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단순히 옆으로만 휘는 게 아니에요. 척추뼈 하나하나가 회전하면서 틀어지는 3차원적인 변형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골반이 틀어져 보이기도 하고 심하면 갈비뼈 모양까지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된 척추를 그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보조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3점 앞 원리라는 건데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활처럼 휘어진 곳이 있다면 가장 튀어나온 정점에다가는 안으로 미는 힘을 하나 주고요. 그리고 그 위아래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 2개를 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3군데에서 힘을 가하면 휘었던 게 다시 펴지겠죠? 척추 교정 보조기들이 대부분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이렇게 척추의 구조부터 기능,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원리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냥 무심코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그 자세가 우리 척추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이제는 몸으로 와닿으실 겁니다. 결국 척추 건강의 시작과 끝은요,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맞추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척추는 오늘 안녕한가요?